안녕하십니까.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안녕하십니까?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고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녕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녕하지 못한 집안이 있습니다. 바로 한진칼, 한진그룹인데요. 이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이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 집에 문안차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불쏘시개로 창문도 깨고 집안의 여러 물건을 깨트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조원태 회장이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조원태 회장은 한진그룹의 회장으로 등극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선친인 조양호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지분 구조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됐어요. 누구한테 어떤 기업을 주고 누가 어떤 기업을 맡을지 이런 게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병으로 확 그냥 이렇게 빨리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좀 덜 됐어요. 남매의 난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죠. KCGI라고 불리는 강성부 펀드가 한진칼그룹의 지배구조를 문제로 삼으면서 들어왔어요. 17%가 넘는 지분을 매입하면서 경영권을 흔들 정도로 많은 지분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약 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성부 펀드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군인 델타항공도 데려오고 했는데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조현아 부사장과 조현민 부사장, 이명희 고문이 스탠스를 바꾸면서 조원태 회장한테 안 좋은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멘탈적으로 조금 흔들렸겠죠. 조원태 회장이 결국 이명희 고문의 집에 찾아가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한진과 남매의 난 점입 가경이라고 되어 있죠. 조원태 회장이 모친 집 물건 깨며 말다툼 소통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한번 보실까요? 그 현장을 보시면 여기 이제 사용됐던 불쏘시개가 있어요. 불쏘시개. 그리고 창문 깨져 있고 유리 파편이 다 튀겨져 있죠.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이렇게 물건 깨트리는 정도의 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명희 고문의 팔로 보이는 여기 상처도 보이죠. 그리고 유혈이 조금 낭자합니다. 여기 파편들도 떨어져 있고 꽤나 크게 소동을 벌인 것 같아요. 여기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창문 깨진 거 여러 군데 깨진 것 같아요. 아까 거긴가? 이게? 같은 장소네요. 같은 장소인데 다른 시각으로 잡은 거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명희 고문이 한진칼 경영진들한테 좀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관련 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기자들은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런 사진을 보게 됐네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조원태 회장이에요. 이분이 회항으로 유명하신 그 조현아 부사장이고 이분이 그 한때 갑질 논란이 조금 있으셨던 그 이명희 고문입니다. 세 분이 이 이야기의 지금 주인공이에요.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는 이 3남매죠.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이렇게 3남매인데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조양호 회장이 빨리 이렇게 가시면서 젊은 나이에 가셨죠. 70대인데 지금 이렇게 타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빠르게 상황이 흘러갔죠. 이 지분을 보시면 왜 싸우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에 지분을 한번 보실게요. 이 조원태 회장이 6.52%밖에 없습니다. 지분율이. 그러면 이 3남매가 거의 지분율이 비슷해요. 이 왜 그럴까요? 거기다 이명희 고문도 지분율이 꽤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상속을 받으면은 갑작스레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 또는 뭐 이렇게 지분을 말씀하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 기본적으로 와이프 배우자가 1.5를 받고요. 나머지 자식들 있는 숫자대로 1, 1, 1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고문 같은 경우에는 4.5분의 1.5 나머지는 4.5분의 1, 4.5분의 1, 4.5분의 1 해서 조양호 회장의 전 회장의 지분율 17% 정도를 이렇게 나눠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이명희 이렇게 지분율이 나눠져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눠져 있죠. 왜냐면 상속받은 대로 나눠진 거랑 예전에 갖고 있던 지분 조금 더하면 한 일가족이 지금 담합을 하면 28.94%이 정도면 꽤 안정적인 지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싸우냐? 외부의 적이 생겼어요. 그레이스 홀딩스가 들어오면서 KCGI 강성부 펀드가 들어왔죠.
왜 들어왔냐? 너희 이렇게 하지 마. 너희 좀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늘리고 구조조정해. 자산 매각하고 쓸데없는 자산 팔아 넘기고 너희 좀 깨끗하게 운영해봐. 너희 눈에 안 보이는 너무 그런 게 많아 라고 하면서 강성부 펀드가 들어왔습니다. 강성부 펀드가 뭐냐? KCG의 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하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강성부 펀드가 행동주의 헤지펀드라고도 불리는데 일정한 의결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산 매각, 너희 쓸데없는 거 팔아. 그리고 배당 확대. 야, 돈 좀 나눠줘라. 자사주 매입을 하면 유통 주식수가 떨어지면서 기업의 가치가 오릅니다. 구조조정, 너희 뭐 비용 많이 들은 거 좀 줄이고 쓸데없는 거 좀 하지마. 기업 구조에서 투명하게 좀 운영해봐. 너희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역할 그대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 이런 거를 하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헤지펀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유명했던 건 엘리엇 펀드가 있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열심히 반대하면서, 근데 이런 헤지펀드가 정말 이런 예쁜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실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게 있어요. 이 헤지펀드가 싹 들어오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죠. 그 기업들이 헤지펀드의 지분을 사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돈이 충분히 있으면 헤지펀드의 지분을 사주는 경우도 있고 비싼 가격에 사줍니다. 비싼 가격에. 그걸 노리면 헤지펀드는 단기에 많은 시세 차익을 낼 수가 있겠죠. 또는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챙길 걸 챙깁니다. 자기네들도 주주니까. 조금 뭐 예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을 좀 찾는 경우가 있어요. 총수 일가가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헤지펀드가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요. 모두 다 본인의 가치에 기반을 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지분율로 돌아오면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막 갑자기 이게 들어온 거야. 갑자기 공격이 들어왔죠. 그럼 그레이스 홀딩스라는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막 해집고 다니고 있어요. 막 공격하면서 야 이거 이런 거에 저런 거에 하다 보니까 조원태 회장은 어떻게 해? 똥줄이 타죠. 그러면 뭘 데려와야 돼? 친구를 데려와야죠. 조원태 회장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어떤 항공? 델타 에어라인스. 10%나 매입을 해주면서 야 너희 우리랑 친구잖아 좀 도와줘 하면서 힘을 보태줍니다. 힘을 보태줘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애들도 들어왔어요? 대호개발 얘네 딱 들어왔는데 얘네가 딱 들어왔는데 이게 반도홀딩스 반도개발 쪽이거든요. 얘는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얘네도 시세 차익을 먹는 겁니다. 시세 차익을 먹는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지금 28.94%인데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지금 강성부 펀드가 들어온 17.29%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랑 손을 잡아야 되죠. 또는 지금 델타항공은 도와준다고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한 번에 떠오려면 이런 애들 걸 떠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대호개발 입장에서 그레이스 홀딩스한테 자기 지분을 팔 수도 있고 또는 조원태 일가한테 팔 수도 있단 말이죠. 또는 그레이스 홀딩스 이 강성부 펀드랑 이 조원태 일가랑 싸우면서 시세 차익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지분을 매입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지분을 확보를 해야 의결권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가 열렸을 때 자기네 이사, 자기가 밀고 있는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서로 지분 매입 경쟁이 붙는데 그때 단기적으로 대호개발 이 반도 홀딩스 쪽 사람들이 지분을 딱 샀다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호개발 그러니까 반도홀딩스 쪽이 이 지분을 누구한테 팔아 넘기든지 아니면 단기로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샀다가 뭐 시장에서 다시 장내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의도로 들어왔는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 근데 하지만 어쨌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조원태 회장이 이제 남매끼리 싸우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분율 보면 알죠. 28.94%인데 일가족이 다 함께 손을 잡아야 지금 28.94%인데 여기서 갑자기 조현아 부사장이 그랬죠. 야 원태 오빠, 원태 오빠가 아니죠. 원태야. 이 사람이 누나입니다. 누나.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조연아 누나가 원태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아빠가 사이좋게 하라고 했는데 너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연아랑 지금 조원태 회장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6.94%가 6.49%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명희 회장이 현아야 네 말이 맞아 원태 너무 혼자 하네 라고 하면 이 지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분 다 없어지고 나면 얘는 그레이스 홀딩스만큼 지분이 떨어져요.
그러면 의결권을 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의결권은 왜 또 중요하냐? 여기서부터는 제 얼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의결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일반 결의를 할 때는 과반수, 주주의 과반수 출석에 그 출석 의결수의 과반, 그러니까 만약에 50% 조금 넘는 이제 주주들이 출석을 했을 때 한 25% 조금 넘으면 오케이, 결의가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70%의 주주가 참석을 했다라고 하면 35%가 넘어야 되겠죠. 한진 쪽이랑 강성펀드 쪽이랑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의 편을 들어줄 만한 주주들을 끌고 올 거란 말이에요. 우군들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만약에 조현아 부사장이나 이명희 고문이 원태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어. 강성펀드에 손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냥 의결에서 빠진다든지 해버리면 이거 큰일 난단 말이에요.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그 조현아 부사장이나 이명희 고문도 그런 내용을 알고는 있을 거예요. 자기네들 기업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아마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좀 사이가 다시 붙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몰라요. 진짜 극단적으로 가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은 자기의 그룹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겠죠. 그래서 이명희 고문 집에 가서 그런 일들을 벌였을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생기면 많은 이유로 주가가 올라요.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첫째는 뭐 강성펀드를 예를 들어볼게요. 걔네 입장에서는 너희 지배구조 똑바로 해, 너희 좀 투명하게 경영해봐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좀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좀 해 하면 보통 주식수,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기업 가치가 전체적으로 다른 주주들의 가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너의 필요없는 자산 매각해 하면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배당 좀 확대해봐 하면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주주 환원 정책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 본인들도 현금을 챙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경영권을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강성펀드나 조원태 회장이나 서로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분 매입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분을 사들이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그런 이유로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쓸만한 게 없어요. 뭐 포이즌필이라든지 아니면 크라운 주얼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경영권 방어 수단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조금 하기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수단이 있느냐라고 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위임장 대결이에요. 위임장 대결은 또 뭐냐? 다른 주주들이 있잖아요. 소액 주주들 아니면 뭐 1%, 2% 정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이런 기관 투자자들 찾아다니면서 야, 우리한테 의결권 좀 줘. 우리가 주주총회 가서 대신 의결을 할게, 너희 대신 의결을 할게, 제발 우리한테 좀 위임 좀 해줘 라고 하면서 막 찾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임장 받아서 자기 지분은 불과 28%지만 소액 주주들 한 20% 정도 확보를 하면 자기 지분이 48%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 주주총회에서. 근데 이게 좀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어떤 주주총회가 열릴 때마다 그런 짓을 해야 되거든요. 위임장을 매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조금 뭐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경영권 분쟁 붙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기사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델타항공을 데려왔죠. 10%를 매입을 하게 하면서 야, 너희 지분 우리 거야, 우리 도와주는 거야, 친구야 좀 도와줘 라고 하면서 지금 10%를 확보를 하게 됐죠. 전체적으로 총수일가랑 델타항공이랑 합치면 38%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거의 안정적인 지분이라고 봐야죠. KCGI 그 강성펀드가 함부로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성펀드가 공격적으로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하는 게 지금 한진칼 그룹의 가족 내분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좀 더 깊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경영권 방어 수단에는 그런 게 있어요. 크라운 주얼이라고 해서 그 왕관의 보석, 왕관에 박힌 그 보석을 빼내는 게 있습니다. 한진칼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들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걔네 입장에서 되게 좋은 자산을 팔아 넘겨버리면 그 회사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이득이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한진칼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을 갖고 있는데 대한항공을 팔아넘겼어. 그러면 이거는 뭐 배임일 수도 있어요. 배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 뭐 진짜로 걔네가 원하는 자산을 외부로 팔아넘겨버린 거야. 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 주얼은 또 자주 쓰지 않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허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많이 돼 있고요. 차등 의결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은 뭐냐면 나는 주식을 100주 갖고 있지만 실제 의결권은 100배에서 10,000주만큼 행사하는 것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흔히 사용되죠.
그런 경영권 방어 수단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등 의결권이나 이런 거는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은 위임장 대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한태 회장은 지분 매입이나 위임장 대결을 하면서 아마 나중에 내년 3월 정도에 예정되어 있는 주주총회를 아마 대비를 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아마 그 물밑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엄마 좀 도와줘, 누나 좀 도와줘 하고 있는데 지금 집안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진칼은 어떻게 될까? 뭐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년에 주주총회에 과연 누가 표를 더 획득할까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강성부 펀드도 지금 돈이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주식 담보 대출. 내가 주식을 산 게 있는데 그거를 담보로 잡아서 돈을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 거고 그 대출로 주식을 매입을 한 거예요. 한진칼 주식을.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이 있는데 100억으로 주식을 샀어. 그 100억을 담보로 50억만큼 돈을 더 빌려서 50억으로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150억을 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억만큼은 내 돈이고 50억만큼은 차입을 해서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강성부 펀드도 지금 차입을 해서 주식을 들고 있는 거라서 혹시나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한다든지 하면 반대 매매가 나갈 수도 있어요. 걔네도. 그러면 이렇게 다른 데서 돈을 더 끌어오거나 해야 되는데 담보를 더 추가적으로 넣거나 아니면 뭐 차입을 갚거나 해야 되는데 펀드 입장에서 어디서 돈을 더 끌어오겠어요. 강성부 펀드에 이렇게 힘을 지원 사격해 줄 수 있는 데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혹시나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한다든지 하면 강성부 펀드도 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뭐 반대로 지금 한진칼의 내분이 해결되지 않고 이대로 주주총회까지 갔다라고 하면 강성부 펀드가 승기를 잡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누구 손을 들어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조원태 회장의 지금 우군으로서 있는데 이런 집안 싸움 막 보고하면 도와주고 싶겠어요? 잘 모르겠네. 저 같은 모르겠어요. 도와주고 싶을까요? 갑자기 KCG에 붙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저도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면 다음에 주주총회 가보면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그 남매 간의 갈등이라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건희 회장이랑 이맹희 회장이랑 좀 싸웠죠. 형제 간의 갈등이 좀 있었고 현대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고 정몽원 회장이나 종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약간 분쟁이 있었죠. 왕자의 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진칼 여기 한진그룹도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 조양호 회장도 왕자의 난을 통해서 지금 한진그룹을 잡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예전에 한진그룹의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이 사형제에게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형제 난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장남인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이랑 대한항공을 받았고 차남인 조남호는 한진중공업, 삼남인 조수호는 한진해운, 다남인 조정호는 메리츠금융을 받게 됐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왕자의 난이 있었죠. 근데 여튼 여기는 잘 해결이 됐었어요. 여기도 근데 형제끼리 사이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호 회장이랑 나머지 뭐 형제들도 안 좋고 다음은 형제들이 다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받았을 때 뭐 차남이랑 삼남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지금 한진중공업이 거의 뭐 무너졌죠. 2007년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로 무너졌습니다. 한진해운도 조수호 회장이 타계를 하시면서 별세를 하시면서 부인인 최은영 씨가 받았는데 이 최은영 회장이 뭐 그룹을 경영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여곡절을 좀 겪다가 한진해운이 2017년 파산을 해버립니다. 저 이거 파산할 줄 몰랐어요. 근데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물동량이 줄기도 했고 이게 한진해운이 경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사남 여기는 굉장히 경영을 잘했어요. 조정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경영을 잘해가지고 지금 메리츠금융이라고 하면 여의도에서 좀 알아주죠. 메리츠금융은 왜 알아주냐면 이게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한다고요. 성과급을 줄 때는 성과가 확실한 사람한테는 확 밀어주고 성과가 안 좋은 사람은 탁 쳐내고 이런 걸 되게 잘해가지고 메리츠금융은 뭐 메리츠화재도 잘하고 있고 메리츠금융, 메리츠증권 다 잘하고 있죠. 거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메리츠금융 쪽에서 한진그룹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름 자체도 메리츠, 그렇죠. 한진이랑 좀 관계가 없어 보이죠. 메리츠 쪽은 결과적으로 여기를 도와줄 것 같지는 않고 내년에 주총까지 가봐야 한진그룹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소소하게 그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